김현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영화는 온사병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온사병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온사병이라는 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사병, 그리고 열사병, 요즘 여름이라 너무 덥죠. 그래서 일사병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래서 탈수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는 병이 일사병이고요. 그 다음에 열사병인 경우는 몸이 열이 계속 오르는데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 안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되면서 몸이 망가지고 식경 중추가 망가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 열사병이에요. 그런데 이 온사병은 따뜻함과 생물, 집밥, 선물, 예를 들면 이런 따뜻한 친절이나 온기에 아주 취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수는 외부와 단절된 채 몸을 꽁꽁 싸고 그리고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시작 배경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맨 처음에 이 온사병이란요 하고 이제 말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예 제목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영화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 영화는 박시아 감독이 청년 감독입니다. 아주 젊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잠깐 보면 살기 위해서 따뜻함을 멀리해야 하는 온사병 환자인 남순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버티다 킬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구르트 배달 일을 하던 남순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할머니, 애경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남순이 만든 독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애경 할머니는 따뜻함과 친절로 남순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남순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반대로 됩니다.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남순의 온사병은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남순의 킬러의 삶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순이 정말로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영화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시아 감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나 봅니다. 박시아 감독의 영화 온사병은 상영시간 13분으로 굉장히 아주 짧은 단편 영화라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영화가 좀 길면 그래도 스토리라인이 조금 길게 되면서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영화라 그 안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넣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빨리 지나가서 그 영화를 이해하는 스토리를 깜빡하고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2024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단편경쟁 청년감독 부문의 영화이고요. 미디액트라는 독립극영화 제작소에서 30기 수료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국제 노인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박시아 감독은 늙지 않는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될 청년들, 그 꿈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좌절을 담아내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표 장면으로 뽑았는데요. 이 영화 전체에서 대표 장면은 바로 마주 앉은 밥상, 그리고 된장찌개와 계란을 얹은 하얀 쌀밥으로 대표되는 집밥.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라고 애경이 말하며 남수는 엄마 아빠랑 먹던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된장찌개의 맛을 기억해냅니다. 등장인물 및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남순과 할머니 애경, 그리고 남순집, 애경집, 집밥, 그리고 요구르트와 화분이 아주 중요한 물건으로 등장하고요. 집 밖의 거리와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 현관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정체불명의 희귀병, 온사병에 걸린 남수는 어릴 적 부모님의 여인 충격으로 이 병에 걸립니다. 따뜻함에 취약한 병이라고 의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 따뜻함이란 생물이나 식물, 집밥, 선물, 친절, 온기 이런 것에 취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수는 외로이 고독하게 혼자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킬러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여기서 킬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남순과 애경이 만나고 그 약도에 적힌 306호 집 앞에 결국 도착하게 되는데요. 남순이 바로 노리던 그 집이라고 남순은 생각합니다. 집 안으로 애경의 짐을 운반하게 되고 불쑥 들어온 물 한 컵의 친절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과도 권합니다. 그런데 남순은 다행히 거절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구르트 병을 빨리 할머니한테 먹여야 되는데 애경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모든 걸 할 생각이고 그렇게 짐을 들어준 남순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순은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일상적인 풍경 이런 것들 잊고 있었던 그 풍경들을 접하면서 왠지 체온이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경의 마음은 된장찌개와 계란 얹은 밥으로 엄마의 집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고 싶은 애경과 계속 망설이고 거절하고 있는 남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된장찌개 비법이 나와요. 남순은 된장찌개 비법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어떻게든지 비법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애경은 남순에게 밥을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인지는 몰라도 너무 심각해 있지 마 라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남순을 한눈에 보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애경은 그의 연륜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것도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이라 애경은 남순은 지금 점점 오히려 킬러인 본인이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밥에 무너져서 거절하다가 망설임 끝에 남순은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된장찌개 맛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애경은 너무 좋습니다. 아들이 둘 있지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남순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아주 맛있다고 흡족해합니다. 그런데 남순은 친절을 받고 맛있는 집밥을 먹고 보니까 갑자기 킬러의 본능을 거둬들일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친절을 받으면 다시 친절을 베풀게 마련이죠. 그래서 갑자기 먼저 달려가서 이것은 상한 것 같아요 하고 킬러를 포기하면서 탈이 난다고 요구르트를 애경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밥값이라고 다른 요구르트를 많이 준비해서 놓고 갑니다. 그런데 애경은 밥값은 개뿔 하면서 화분을 하나 주는데 자세히 화분을 보면 페트병을 반 잘라서 본인이 싹을 틔운, 그래서 직접 생명을 기른 그 화분을 하나 안겨줍니다. 남수는 거절할 수 없고 계속 친절을 받으니까 익숙해지면서 얼결에 화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애경이 당부를 하죠. 밥을 잘 주고, 좀 물을 잘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잘 키워보라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남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생물을 집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순은 그 생물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본인은 점점 아파갑니다. 요구르트 병에 물을 담아서 화분에 주고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서 화분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눌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수는 결국 화분은 잘 키우고 살려놓고 본인은 따뜻함이라는 점점점을 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수는 따뜻함에 취약한 병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스토리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현실과 안 맞는 킬러가 왜 나와 하면서 이해도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독이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킬러라는 걸 약간 세상을 향한 뾰족함, 타인에 대한 거침,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기로 남아있고 기억 속에 살아있고 일상의 풍경에서 결국 생명으로 숨쉬는 남순을 우리는 사라졌지만 느끼게 되는 그런 엔딩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토리 구성으로 살펴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스토리 구성만으로, 그리고 또 일부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더 우리 관객분들한테 얘기를 같이 나누고 해야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가져왔습니다. 영화를 구성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토리로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리 라인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편집 구성이라는 게 있어서 감독은 편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 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무엇이 숨겨져 있나, 영화의 리듬이나 아니면 이 안에 어떤 상징을 숨겨놓기도 하고요. 또 인물의 심리 상태를 넣기도 하고, 또 메시지를 편집하면서 구성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온사병이라는 영화는 그 영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온사병에 들어있는 감독의 편집 구성상의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볼게요. 생물과 집밥, 선물, 우리가 듣기만 해도 따뜻함을 느끼고, 또 마지막 장면이 남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장면이지만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편집상의 구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따뜻한 마음의 연결이 중요한 시대라는 걸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물론 제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짧은 영화일수록 더 다양한 해석을, 상상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로 나눠봤는데요. 왜 중요한 마음의 연결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됐는가? 사실 요즘의 화두는 AI예요. 근데 AI는 데이터와 효율적인 답은 주지만 인간처럼 진정한 공감이나 위로, 친절은 사람만큼 못 줍니다. 그리고 가상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간은 고립이 되고 특히 요즘 청년층들이 여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쓸모를 지금 청년층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냐 하면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미래에 나는 어떤 쓸모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젊은이들의 고민이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그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살면 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의 그 응달이라 그러죠. 그늘, 그 다음에 쉴 곳.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요구르트 병에 쉼이라고 적혀 있는 걸 클로즈업합니다. 이제 영화의 해설은 끝났는데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으면 정말 젊은 세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질문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온사병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이라기보다 답은 네, 그렇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젊은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친절, 따뜻한 온기, 이것으로 젊은 세대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따뜻한 마음이 연결되는 시점에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 하나라든지 따뜻한 밥 한 끼, 이 장면에 영화에 나와 있던 이런 것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나는 이런 얘기가 있다. 혹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나는 이런 따뜻한 친절을 받아봤다. 아니면 베풀어 봤다. 아니면 서로 주고받아서 근래에 아니면 전에 내 기억 속에 이런 따뜻한 기억이 있다. 혹시 해주실 분 계세요? 네. 아니 그거 없이 해도 돼요. 그래도 마이크로 아니 우리는 여기 와서요. 네. 서로가 커피 한 잔을 나눠 먹어도 네. 따뜻하고 네. 교감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북지간에 오면 네, 예, 많이 따뜻함을 나누고 네. 그래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네.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김정수 수 있더라고. 따뜻한 커피, 과테말라 커피인데요. 아주 맛있는 커피 하나 뭐 드렸어요. 줍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영화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주 즐거울 텐데 또 다음 영화가 기다리고 있어서요.